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8월 들어 4주차 토경마일인 8월 22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본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4주차 경마입니다. 보통 이제 한 달 경마를 하면서 적게는 3주차, 그리고 보통 4주차, 그리고 날짜 아달이 걸리면 이제 5주차 경마, 보통 3주에서 5주 정도로 시행되는 게 이제 한 달 경마인데, 보통 이제 5주차 경마로 시행이 되면 좀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8월 경마 같은 경우는 제주, 부산, 서울이 교차 시행이 되면서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경마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주차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타이트한 긴장감이 좀 남아있고요. 이번 주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의 변수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최근의 그 흐름, 중장거리 경주가 많지 않죠. 양일간 23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중장거리 경주가 3개 경주밖에 없고요. 나머지 경주들은 1400 이내 중단거리 경주들이 다수 편성이 되어 있고, 상위군 경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2세마 경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위군의 경주들이 많다 보니까 단거리 경주들, 좀 짧게 끝내는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최근에 주로가 약간은 좀 주로의 정체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행마에게 힘이 굉장히 실리고 있어요. 지난주 역시도 약간 좀 비가 왔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 후반부 넘어가면서 따닥막거리라고 하죠. 앞선 정계 입상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 역시도 지금도 약간 좀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월요일날 복귀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로를 대대적으로 뜯어 엎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비, 그리고 약간의 그 날씨의 변화 때문에 주로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역시도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주중에 조교를 보니까 확실히 모래양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뒤에서 전개를 가지고 가는 마패들보다는 앞선 전개마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는 없겠고요. 이번 주 부산, 서울이 모래부층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주로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자,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영이가 이번 주에 기승을 하지 못해요. 22일, 23일 전부 기승하지 못합니다.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 기수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기회가 간다는 거고요. 배팅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최근의 경마를 보면은 세영이를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뀐단 말입니다. 세영이가 입상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중저배당의 막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세영이가 입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배당이 나오는, 이게 세영이 쪽으로 전체 배팅 금액의 그 다수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이 배팅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한 5억 이상은 세영이 쪽으로 실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다양한 막권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분산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재미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수 자체에 대한 역량보다는 마필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더구나 이제 그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좀 부진했던 기술이 있었거든요. 서승훈 기수라든가 하만식 기수라든가 뭐 페로비치 기수라든가 이런 기수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마패들이 기승하고 있고 인기마의 기승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3명의 기수 쪽에 일단 주포인트를 잡고 난 상태에서 나머지 스펙트럼도 널린다면은 이번 주 뭐 충분히 재미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3시간 정도를 자고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남들이 1시간 할 때 2시간 해야 되고 그게 부족하다면 4시간을 하는 거고 뭐 2배가 부족하다면 4배, 10배, 100배를 하더라도 일단은 모자람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모자람 없이 충분히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뚜껑을 까봐야겠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을 드릴게요. 토영마 1경주부터 일요영마 마지막 10경주까지 준비된 23개 경주 그리고 이제 부산 제주까지 합한다면은 뭐 30개 정도 되죠. 전체 양일간의 경주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결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하는 경마가 남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았다.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8월의 4주차 경마 22일 토경마 냉정하게 하지만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 단거리 경주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가 토경마 시작입니다. 자, 시네마와 기존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간의 레이스인데요. 자, 일단 데뷔전에서 입상했던 마필이 11번마 골든데이고요. 그 당시에 같은 레이스를 치렀던 마필이 4번마 최고비술, 8번마 퀴피드파크, 그리고 10번마 퍼펙트 BC 여기까지인데 일단 11번마 골든데이 같은 경우 지난 경주 외곽은 아니었어요. 중편성에서 초반에 붙여놓고 마지막까지 근성 있게.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외곽에 나가 있습니다. 400kg대 초반에 마체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런 마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필이라는 게 사실 약간의 인기도가 덜할 때와 완벽하게 상대마로 지목을 받고 뛸 때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1번마 골든데이 같은 경우는 일단 재검에서 1분 02초 때 확실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줬고 그게 실점까지 그대로 연결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능력이 없는데 평가가 덜 받았는데 상대방의 견제가 없는데 어부질이 입상을 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능력이 수반된 상태에서 입상이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마체가 적다 보니까 놓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10번마 퍼펙트 빅시라든가 그 8번마 큐피트 파크 4번마 최고비술 일단 직전 경주에 착승권 이상을 들였던 마필들 그러니까 골든데이가 1착을 했고 2착을 했고 2착은 최고비술이 했고 3착은 퍼펙트 비시가 했고 4착은 최고비술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네 마필 중에서 뭐 어떤 말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거고 어떤 말은 대봤을 때 그 다음 평가 좀 세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순수하게 조교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는 11번 그러니까 2착 3착 4착 했던 마필들은 자기 전개를 다 탔다. 자, 근데 이 4번마 최고배수 같은 경우는 자기 전개를 탔다고 보기 좀 어렵죠. 일단 이 마필의 특징을 몇 가지 뽑고 들어간다면은 이 부마가 디딤이에요. 모마가 둥지여왕이고. 근데 이게 앞말입니다. 앞말이에요. 혈통이라든가 타고난 성향을 봤을 땐 이건 선행마예요. 이건 선행마필입니다. 이거는 그냥 혈통만 딱 봐도 선행마필인데 뭐 마필의 움직임이라든가 타고난 그 주행 습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선행 마필입니다. 뭐 길게 가는 마필은 아니고 보통 이런 타고난 태생 갖고 있는 마필들이
한 2군, 아니 3군까지가 맥시멈 찍는 거고요. 그것도 성장을 잘했을 때. 근데 이마필의 약점은 좀 있죠. 내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내사가 심해요. 근데 이 내사라는 게 기수가 제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내사하고 발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내사, 그리고 태생적인 내사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후자 쪽에 속하죠. 약간 좀 태생적인 내사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근데 이 사바마 최고비술의 지난 경주 어떤 전개를 탔냐? 지난번에 중후미권에서의 전개를 탔어요. 자, 보세요. 타고난 태생이 선행 마필인데 중후미권의 전개를 타고 경주 전반에 걸쳐서 굉장한 내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3착을 냈어요. 그 당시에 4착으로 왔던 4착으로 왔던 퍼펙트 디시라든가 그리고 그 쿠피트 파크 이런 마패들은 뭐냐면은 마패 자체들이 따라오는 전개였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최선의 전개를 타고 그 착순을 댔던 반면에 4번마 같은 경우는 자기 전개를 안 타고 직선에서도 그렇게 기댄 상태에서 이마 신차로 3착을 댔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주 경험을 가지고 이제 경험치를 안고 뛰는 경주. 결국 지난번에도 찬호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도 찬호가 기승을 했는데 지난번에 찬호가 기승한 상태에서 경주까지 뛰면서 어느 정도 마필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탄다는 얘기죠. 그러면 4번마 최고 비술의 전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4번마 최고 비술 자기 전개를 타면 저는 외곽의 11번마 골든데이와의 맞승부에서 저는 뭐 그렇게 밀릴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인기마가 뭐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패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뭘 놓고 해야 되느냐를 선택한다면은 저는 마체가 작은 상태에서 외곽에 나가 있는 11번마 골든데이보다는 데뷔전에서 자기 전개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도 3착을 냈던 4번마 최고비술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준다. 그래서 저는 4번마 최고비술을 저는 무조건 놓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6군의 경주예요. 결국 배팅이라는 건요 타이밍의 싸움이에요. 새벽 조교 때 마피를 봤을 때 대부분의 조교 관찰자들이 동일한 시선에서 마필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 마필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필을 이번에 놓고 하느냐 뭐 빼고 가느냐 아니면 후차권에 가져가느냐 다음을 보느냐 이런 시각의 차이는 뭐냐면은 선택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정점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그걸 놓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이번에 뭔가 좀 부족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좀 덜 보는 이런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마필 자체를 조교 때 봤을 때 이게 강하다 못하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각의 차이는 약하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관점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시내마든 아니면 올라가서 약간의 부침을 갖고 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보통 마필을 봤을 때 그 능력마들이 3번의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중급마들이 2번의 성장을 하고 똥마들이 딱 1번의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마필들은 2번의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2번의 성장이 어느 타이밍에서 배팅을 하느냐 싸움이거든요. 6번마 신기원. 지난번에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만 좋게 본 게 아니었단 얘기죠. 결국은 지난 경주 제가 굉장히 세게 봤던 결국 인기만을 인정하고 들어갔던 경주였어요. 금태풍. 저 바닥은 인정을 했어요. 왜냐? 뭐 워낙에 좋았으니까 마필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신기원에 반해서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배당을 찍었던 마필이 칠푼당당. 그래서 이제 주장 막권에 대한 적중은 드리지 못했지만 배당 막권에 대한 선택은 잘 하고 들어갔던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의 신기원. 근데 직전 경주 신기원의 복귀를 보면 이게 흙을 맞아버리니까 꼬장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지난번부터 조교의 힘이 붙으면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제어성에도 마필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그 기수하고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필요 없는 체력전이 좀 심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뭐가 바뀌었느냐? 지난번에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딱 한 가지 불안하게 생각했던 건 그런 겁니다. 마무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속보와 강구보 유주의 그런 패턴의 조교는 상당히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수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마무리를 제대로 한번 딱 놔주고 가는 거구나라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지난번에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뭔가 좀.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딱 보완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굉장한 강도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 이번 주 월, 수 특히나 목요일날 딱 나와서 강구만 딱 때려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번에는 말이 좋았다. 그 느낌이면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말이 알아서 조교가 되는다. 제가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6번마 신기원 지하주 기수가 지난번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면서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끌어내는 그 모습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딱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 패출혈이 있었습니다. 패출혈이 있었어요. 경주 중에. 그리고 지금 한 달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마필들은 체중이거든, 체중. 패출혈 이후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교 때 보면 대장 체중.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보면은 그 예상을 하면서 아, 이 말은 체중이 불고 나왔을 것이다. 이 마필은 체중이 빠지고 나왔을 것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이 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났을 때 체중이 약간 좀 빠지고 근데 체중의 편차는 크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지난번에 신기원이라는 마필 자체가 조교 때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꼬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요인은 경주 중에 패출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만에 출주하면서 마필이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다. 안정돼졌다. 그리고 패출이 연속 나오진 않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정상적으로 뛰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저는 분명히 신기원이라는 마필은 4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보여줬던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대치가 이번에는 분명히 실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6번마 신기원 패출혈 이후의 경주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고민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편성이 잘 찾아 들어왔다. 잘 찾아 들어왔다. 강한 놈들이 없어요. 거리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고요. 그렇다면 6번마 신기원이 현장에서 체중이 뭐 갑자기 확 빠졌다든가 뭐 15kg 이상이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페이스만 지켜주면 저는 뭐 충분히 이번에 6번마 신기원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이경주 6번마 신기원은 이번에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육군의 경주예요. 그 5번마 세명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아주 좋게 판단을 했는데 뭐 그 이상 뭐 현장에서 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줬고요. 11번마 청계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체중이 17kg가 빠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하게 봤어요. 세게 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뽑아내면서 입상까지. 근데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필의 좀 안정화가 좀 필요해요. 마필이 조교 때 보면은 굉장히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내사까지 있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 레이스를 보면은 굉장히 흔들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기수가 잘 탔다. 그리고 만약에 이상하게 있어요. 만약에 지난번에 청계가 내집 게이트가 아니라 줄타는 전개가 아니라 외곽에 있었다면 과연 전개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이 마필이 만약에 외곽에 있었다면 그런 지난번처럼의 그런 모습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물론 뭐 데뷔전에서 입상을 하고 나서 또 한 번의 연속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교 때 어떤 안정화에 대한 모습은 조금 덜한 부분이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안정화는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기는 한데 마필 자체는 힘이 더 붙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초반이 빠르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초반이 굉장히 빠르게 붙여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버마 세명나이트는 지난번에도 마필이 좋았는데 이번에 그 베스트가이라고 하는 3군마 오늘 나오죠. 베스트가이 그 말하고 병합을 하는데 확실히 승환이가 직전부터 조교를 하면서 확실히 뭔가 준비라든가 어떤 이런 알고 조교하는 느낌? 왜냐면 지난번에 보면요. 그 이전에 그 세영이가 기승했을 때는 뭔가 선임 쪽에서 뭔가 정리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아예 그냥 던지고 버텼단 말이에요. 던지고. 근데 확실히 이번에도 조교 때 보면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전개도 확실히 지난번과 같은 전개를 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번마 3명 나이트와 11번마 1000개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바닥일 거예요. 배당 자체가. 근데 조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11번마보다는 5번마의 상승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11번마가 5번마보다는 좋아요. 왜냐하면 5번마 같은 경우는 레이스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보였어요. 근데 11번마는 한계점은 아직 없다.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이제 그 조교의 불안정성. 그게 좀 보이긴 하는데 그게 불안정성이라는 게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피 자꾸 나대니까 그리고 끌리니까 외곽에서 초반에 5번이 쏘고 나면은 외곽에서 무리를 하면서 전개가 약간 꼬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5번 11번의 바닥 배당은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6번만 위대한 영혼이에요. 위대한 영혼 10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마필 자체는 정말 진짜 좋더라고요. 결국 되냐 안 되냐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이마필이 7마신 차로 졌어요. 근데 이 레이스를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면서 7마신 차로 진 말이냐 아니면 더 뻗는데 상대마가 더 뻗어갖고 어쩔 수 없이 7마신 차로 졌느냐 그건데 직전 경주의 복귀를 보면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직선에서 더 뻗었어요. 이거 분명히 뻗은 겁니다. 뻗은 건데 당시에 이제 대가리 왔던 호루라기라든가 이손의 걸음이 더 뻗었다는 거죠. 더 뻗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에 5번마 3명 나이트와 11번마 1000개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전개가. 기본적으로 1000개에 기승했던 페로비치가 기본적으로 마피를 그 몰아내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외곽에서. 그러면은 두 마필이 그냥 쭉 뻗는 거고 결국 그 뒤에 자리를 누가 들어가느냐인데 저는 6번만 위대한 영혼이 그대로 달고 들어갈 것 같아요. 결국은 직선에서 3명 나이트냐 1000개냐 하나를 따냐 못 따느냐 그 싸움인데 저는 6번만 위대한 영혼이 최근의 그 흐름이라든가 더구나 최근에 10조의 그 상승 그 요인을 봤을 때는 저는 뭐 굉장히 평가를 좀 세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5번 11번의 저배당 막권 뭐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6번마의 성장폭이 좀 좋기 때문에 6번마 위대한 영혼을 이번 경주 세게 본다. 6번마 바닥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6번마 위대한 영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세게 하고 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민산 6군의 경주 8월달 들어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추천경주죠. 추천경주에서 뭔가 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임팩트를 드리는 마필 뭐 배당마가 됐든 그게 인기마가 됐든 그 입상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뭐 3차권의 마필이 막 근데 그 3차권 돈을 안 주잖아요. 뭐 삼복승이라든가 복연식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제가 추천드리는 복승식이나 쌍승식의 막권 조합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 없다. 결국 추천 경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말을 놓고 승부하는 게 맞다. 그에 따라서 배당까지 다 따라온다면은 뭐 충분한 기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 경주, 뭐 2인 승부 이런 거에 있어서 같이 들어오고
동참을 하고 이런 건 뭐냐면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경주에서 제일 자신 있는 말 놓고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뭐 그냥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잡생각이 많으면 안 돼. 기본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자,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 거고요. 기본에 충실합니다. 제일 자신 있는 말 놓고 갑니다. 이번 경주 11대 출주마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말, 전반부 레이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배당까지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말, 돈이 좀 될 만한 경주,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 이번 주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자신 있게, 정말 자신 있는 막권 놓고 자신 있는 막권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최고 인기마가 외곽의 12번마 진명깃발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번 경주가 1400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인기도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외곽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최외곽에 지금 12번마 진명깃발. 터치리비어도 좋기는 한데 일단 터치리비어가 지난번에 뛰었던 상대들이 등급이 너무 약했어. 중급 이하의 경주였고, 그런 상태에서 김기배 기수로 교체가 연속 기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기배 기수가 특정 마필을 타갖고 연속으로 입상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지가 않죠. 그런 표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의심스럽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의심스럽고 어쨌든 간에 일단 전부 다 외곽에 나가 있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8번마 파이어폭스 그런 겁니다. 외곽의 12번마 진명깃발의 인기도가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내측의 8번마 파이어폭스의 전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8번마 파이어폭스가 외곽의 진명깃발보다는 빨라요. 근데 진명깃발이 연투를 거둔 이후에 지난번에 왜 무너졌느냐, 결국은 다습주로 해서 내측에서의 꽃전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페이스에 말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번에는 거리가 더 늘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던 간에 전개는 뻔히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2선이 됐던 3선이 됐던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로가 빨라서 팔이 뻗고 외곽에서 12가 붙어갖고 두 마필이 동시에 뻗는 그림. 근데 일단 1400이라는 거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내치권의 마필들은 노로 나온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마들이 외곽에 있는 상태에서 강하지 않다면 내치권의 마필들이 욕심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의 선택만은 6번마 송암 클래식입니다. 자, 6번마 송암 클래식. 사실 이 마필이 6월 달에 레이스를 치르고 나서 공백기를 가진 상태에서 7월 달에 나왔어요.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마필이요, 지금 조교가 계속 좋았어요. 왜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마필이 원래는 7월 달에 이런 식의 출주 주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출주 주기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7월 25일 날 출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날 레이스를 보면 거의 최외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다고. 자기 전개를 타지 못한 14번 게이트.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5km가. 왜 그리고 또 한번 송암 클래식이 지난번에 정상적인 출주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보통 마필들이 출주를 했을 때 그에 걸맞는 어떤 조교라는 행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 마필의 출주를 보면서 이게 왜 나왔지? 왜냐면 경주를 앞둔 18조 특유의 조교 패턴이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런 패턴을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의 뚜껑을 닦았을 때 송암 클래식의 전체적인 레이스가 뭐였느냐?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김혜성 기수가 2주간 준비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조교가 강해졌고 세졌기 때문에 세게 보는 게 이게 아니고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넉 달 동안에 계속해서 좋은데, 과연 타이밍의 싸움인데 어느 타이밍이냐, 이걸 보고 있었단 마필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김옥성 기수가 기승해서 이마필 완전히 바닥 팔렸을 때도 놓고 때렸어요 한번. 그만큼 조교 때 봤단 말이에요. 결국 이마필이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마필 자체가 다져지고 있고 숙성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내용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경주 아무런 조교가 없이 출주한 상태에서 14번 게이트 대봤다. 이 느낌이 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혜성 기수가 부담 중량이 1.5kg가 빠진 상태에서 53kg. 2주간의 조교를 통해서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강도와 준비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아낄 게 없다는 얘기죠. 더구나 나머지가 강해?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송암 클래식을 놓고 가는 경주라면은 저는 솔직히 구멍수는 아끼지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외곽의 8번마 파이어폭스라든가 12번마 진명깃발 이쪽에다 포인트를 두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6번마 송암 클래식을 오는 전개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 전개를 타면 결국 인기마들이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개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배당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오경주 막권의 조합수를 굳이 아끼지 않는 경주입니다. 이번 주 오경주 추천 경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있게 공략하는 경주예요. 개인적으로는 4경주 추천 경주에서 뭔가 좀 그림이 나왔으면 해요.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번 주에 5경주에서 송암 클래식을 넣고 좀 자신있게 공략을 좀 하고 싶은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표들이 출주하는데 편성 자체는 강하지 않아요. 물론 연투를 거두고 올라온 3번마 세미풍이라는 마필이 있기는 한데 거리가 좀 늘었습니다. 마필 자체가 뭐 굉장히 외형적으로 딛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연투를 거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근데 편성은 참 잘 찾아 들어왔어요. 근데 승분전을 준비한 것 치고는 조교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지난번에 고별전에서 혜선이가 만졌을 때 사실 직전, 그 이전 전부 다 혜선이가 조교를 했거든요. 같은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혜선이가 조교는 하긴 했는데 하루 정도 조교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전체적으로 2주간에 걸쳐서 놔주는 게 없이 좀 가벼웠다. 제 판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껍데기가 뭐 부족하다거나 파워감이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뭔가 좀 놔주는 느낌이 없는 거 있잖아요. 승군전인데. 그리고 거리가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좀 길게 풀면서 뭔가 좀 준비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했다. 물론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건 있어요.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강하게 놔주기보다는 길게 끌어내면서 지구력을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확률 게임이죠. 승군전에서 거리가 늘어난 상태에서 인기마. 비인기마가 아니에요. 인기마예요. 자칫하면 현장에서 최고 인기마가 될 수도 있는 인기마. 그렇게 된다면 과연 어떤 전개가 나올까? 고민스럽다는 거죠. 10번마 프리캡스. 역시 연투를 치고 나서 세미풍과 마찬가지로 승군전을 치르는 이게 아마 바닥일 겁니다. 근데 10번마 프리캡스 같은 경우도 마체가 440kg대예요. 물론 1억짜리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마필이에요.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마체가 작고 승군전에 10번 게이트라는 점 이거는 절대 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내측이 약하냐? 2번마 샤이너쉬와 그리고 사이너쉬와 3번마 세미풍 플라잉캣도 앞에서 전개를 끌어내는 말이고 9번마 휘양상 같은 경우도 느린 마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프리캡스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약간 좀 힘겨운 전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3번, 10번의 바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조금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의 선택은 뭐냐면은 12번마 너와 기쁨. 자, 물론 이마필이 힘으로 약간 좀 조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도 약간 조교 때 보면은 앞에서 완전히 끌린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마필 같은 경우는 뒤에다 딱 잡아놓고 힘으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중거리 안 돼요. 1700 이상이 넘어가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1400, 1300 이런 거리에서 힘으로 조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상대를 보고 배팅하는 말이에요. 물론 힘으로 조지는 말이 직전 대비해서 4.5kg가 늘어났다. 역시 부담스럽죠. 고민스럽죠. 왜냐? 힘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늘면 늘수록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조교라는 측면을 봤을 때 지난번에 승군전이었어요. 근데 와 조교가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힘으로 뛰기 때문에 조교 때 정말 한 번씩
빵빵 놔주면서 마필들을 계속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조교라는 거 봤을 때는 지난번에는 무조건 승부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제 막건이 뭐였냐면은 금아들리와 수백향 한 방 때려놓고 너와 기쁨이 조교는 약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배당 내지 3복승까지 가져가야 된다. 근데 세 마필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딱 세 마. 그러니까 대가리 놓고 딱딱 두 방 쳐냈는데 그대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너와 기쁨을 보면서 뭐냐면은 그런 거였어요. 물론 조교가 약해서 불안한 구성은 있었다. 하지만 마필 자체가 좋다 보니까 끌려서라도 온다.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내 측권에 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외곽이라고 하고 4.5kg가 늘어난 부담 중량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결코 약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 5번 11번마 컬러드 데일 역시도 6군에서 3차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마필이 4월 11일 날 2억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인기도 1위. 그 다음 경주 2억 기수가 기승했을 때 또 인기도 1위. 그 다음에 또 인기도 1위. 연속 3번 다 인기도 1위였는데 3착을 2번 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기승한 상태에서 완벽한 하이페이스에서 전개가 완전히 개바닥에서 왔단 말입니다. 개바닥에서. 그 하이페이스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왔는데 중요한 거는 4착을 됐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교라는 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 사실 조교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페이스에서 바닥 전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4차까지 왔던 원동력 그건 조교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말은 좋아요. 조교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기배 기수가 아주 준비 잘 해놨어요. 저는 오히려 그 5경주의 터피 리비어의 김기배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요것도 이제 김기배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13조의 마필인데 두 마필 다 김기배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5경주에서 터치 리비어가 승부가 안 된다면 저는 11번마 컬러드 데일 굉장히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12번마가 좋기는 한데 약점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힘으로 뛴다. 부담 중량이 늘었다. 거기다 체외각이다. 그렇잖아요. 내치권의 3번마 세미풍이라든가 휘양산, 프리캡스도 전개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면 직전 경주 그 빠른 페이스의 개바닥에서 포화주로 해서 밀고 4차가 됐다면 저는 11번마 컬러즈 데일 약하게 볼 수 없다. 굉장히 강하게 보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경주가 제 예상대로 늘어져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깔리겠지만 웬만하면 김기백이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마필 자체가 3착으로 올라왔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지 말고 계속해서 힘이 붙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다면 배팅에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인기마들의 약점을 노출낸 상태에서 11번마 컬러즈 데일에 함께 저는 분명히 노림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컬러즈 데이라는 마필이 오전을 치르면서 아직까지 선두권에서 뭔가 액션이 나온 적은 많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뭔가 그런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좀 가지면서 이번 제 6경주 11번마 컬러즈 데이 아마 땅 하면은 보일 거예요. 김기배 기수의 스타일상 승부가 걸렸을 때는 바닥에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땅 하면 아마 대강 보일 겁니다. 땅에서 외곽에서 밀어서 3위권, 4위권 내지 붙으면 저는 승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11번마 컬러즈 데이 여러 가지 측면 무엇보다도 배당이라는 측면 굉장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최고 인기마가 1번마 로드윌이에요. 연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지 못하면서 다카시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자, 다카시 기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일본 지방경마단 출신이에요. 다카시 기수를 얘기하자면 이제 이쿠야스 기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카시 기수하고 이쿠야스 기수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기승 스타일이.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쿠야스 기수는 우리나라 마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장에서 부산이든 서울이든 굉장히 많이 뛰면서 우리나라 경주 주로라든가 우리나라 경마장만의 습성이라든가 마필에 대한 평가 우리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기승할 수 있는 경험치 이런 게 우위에 있는 거고 다카시 기수는 그게 없어요. 근데 다카시 기수가 지금까지 33전을 뛰면서 4번의 입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4번의 입상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딱 일본 지방경마장에서 뛰는 것처럼 말을 탄다. 그러니까 일본 지방경마장의 특징이 뭐냐? 대체적으로 단거리입니다. 대체적으로 단거리고 샌드와 다크 주로가 좀 많아요. 그 대체적으로 주로가 빨라요. 그래서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거리가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본 지방경마장은 제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주인데 마필의 능력은 약간 상향돼. 그러니까 제주에 서울마들이 뛴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기수들이 타고서 기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경마를 딱 들여다보면은 대체적으로 기승하는 기수들이 기승 자세들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한 기승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액션도 큽니다. 유럽의, 미국의 이런 기수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왜 외국 쪽에, 그러니까 구미라든가 어떤 이런 쪽의 기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성공을 못했는데 반면에 일본 기수는 성공을 했느냐? 우리나라 경마장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장의 수준은 일본의 지방 경마장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서 기승하는 마필들, 기승을 많이 했던 기수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단거리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 1번말 로드윌이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세영이와 닭가시가 같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마필들의 기승에서 뽑아내는 것은 오히려 닭가시가 더 낫다. 왜냐? 잔머리는 최소한 안 굴리거든. 그리고 닭가시는 돈 벌러 온 기수입니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기수예요. 단기 계약입니다. 자, 프로야구를 볼까요? 왜 프로야구라는 걸 했을 때 외국인 투수들이 왜 한국 선수들을 압도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기량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더 큰 건 그겁니다. 단기 계약이라는 거예요. 내년이 계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매 경주에 나와서 집중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3년 계약, 4년 계약 묶여 있다 보니까 뭐 몸 좀 아프고 뭐 이런 좀 여유가 좀 있어. 근데 외국인 선수들은 그게 없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통 외국인 기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기술 계약을 6개월 다리로 끊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근데 일본인 기수들 같은 경우는 지방 경마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쿠야스 기수가 왜 우리나라에서 길을 쓰고 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돈이, 페이, 머니입니다. 머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머니 차이가. 그러면 닭가시 기수도 대강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돈 벌 수 있는 마필 탔는데 대강 탄다? 아, 이건 개소리죠. 이빨 터는 거예요. 이빨 터는 겁니다. 그래서 1번마 로드윌은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그 마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승을 탈 수 있는 바로 닭가시 기승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를 세게 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예요. 와일드 드레이크 2전째 바로 승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에 붙었어요.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승군전인데 이 레이스가 그 수습기수들만의 경주입니다. 하정훈, 김동수, 정정희, 권석원, 이현종, 김도중, 조한별, 조재로, 송지철까지 아직까지 수습탁지를 뛰지 못한 기수들 간의 경주예요. 와일드 드레이크와 동반 출주하는 마필이 7번마 트리플 사인입니다. 앞으로 와일드 드레이크가 더 상위군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7번마 트리플 샤인이 더 상위군으로 올라갈 것이냐를 고민한다면 당연히 7번마 트리플 샤인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두 마필이 주중에 다중조교를 했어요. 그 오늘 출주하는 청계라는 마필하고 다중조교를 했는데 두 마필 다 분명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근데 와일드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능력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7번마 트리플 샤인은 10주 만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타켓이 있어요. 바로 6번마 호루라기입니다. 두 마필이 37조에서 동반 출주를 하면서 이빨 간다. 동반 입상도 기대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마필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 6번마 호루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현종이라든가 조한별에 비해서 호루라기에 기승한 김도중 기수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타는 걸 봤는데 이 김도중 기수는 스타일이 그래요. 감량만 믿고 타는 놈. 딱 그겁니다. 아직까지 뭐 디테일하게 잔기술이 많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신에 신인 같은 패기가 있어. 딱 수습기수 하면은 딱 그런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감량 믿고 막 이빨만 조져대는 거. 그런 패기가 있습니다. 물론 26번의 기승에서 한 번에 2척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 크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도중 기수에게는 수습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파이팅이 있다는 겁니다. 전투력이 있어요. 근데 그 전투력대로 탔어 걸맞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약간 오버페이스를 질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호루라기는 그렇게 타도 돼. 저의 판단이에요. 이 말은 그렇게 타는 말이에요. 뭐 선입을 서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땅 하면 앞만 딱 보고 여기다 차를 딱 해놓고 그냥 조지는 말. 딱 그렇게 탔을 때. 근데 이번에 51. 그러면 던지는 말이죠. 던지는 말입니다. 6번마 호루라기의 김도중은 전투력이 있다. 신인 같은 어떤 패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면 애들 같아야 되는데 애어른 같은 애들. 이현종 같은 애. 그런가 하면 호루라기의 김도중 기수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거지. 한 5세, 6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듣다 맞는 그 남자애들 있잖아요. 딱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의 호루라기라면 저는 믿겠다. 조교도 확실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믿고 간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 6번마 호루라기의 김도중이 그냥 딱 치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 아우. 노도노제는 지난번에 제가 승부경주였습니다. 노도노제 슈퍼엔젤. 배당판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전에 바닥을 쳐놨는데 인기순이 열리는데 그냥 존나게 팔리는 거야. 어마무시하다. 다행스럽게도 때림막건이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적중까지 안 나왔으면 아주 무슨 개망신이야. 인기도 1위 놓고 승부했는데. 승분전인데 상대가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강해진 느낌 있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곽의 8번마 고려사랑 그리고 뭐 5번마 햇빛나 워낙에 최근에 워낙에 행보가 좋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2번마 노돈호재가 이번에도 조교를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세를 탔다고 해야 되나요? 이 말은 지금이 저는 1차 성장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 1차 성장기. 그러니까 이마필이 데뷔를 하고 나서 데뷔 초에 바로 승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는 마필의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타고난 습성대로 말을 타서 입상을 한 거고 지난번부터 확실히 조교 때 힘이 차는 게 달랐고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아주 그냥 딱 봐도 단단해진 선행마 그 느낌 딱 오더라고요. 단순히 지난번에 구마신차로 이겼다고 해서 세게 보는 게 아니라 마필의 성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4군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번 경주가 뚜렷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말들은 없어요. 굉장히 하이페이스로 흐를 수 있고 따라오는 마필들이 그렇게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2번마 노던어제가 연투가 가능하다! 이 판단 속에 들어갑니다. 2번마 노던어제는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5번마 햇빛나가 지난번에 태양왕을 눌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줄을 제대로 탔어요. 지난번에는. 근데 과연 이번에도 같은 전개가 나올까?
부담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2번마 노도노제는 1차 성장기전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강하게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식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 보자르와 신봉불패. 지난번에 신봉불패는 인기도 압도적인 일이었다가 1400이라는 거리 때문에 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졌어요. 근데 이번에 신봉불패 이 조교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탈지는 대강 그림이 나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직전까지 이 말은 선행, 그리고 원래 선행에 가까운 막필이고, 근데 이번에 조교를 보니까 아마 이렇게 탈 거예요. 외곽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겠죠. 내 측에서 보자르가 있습니다. 보자르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는 신봉불패 유승환 기수가 보자르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튀어나와서 보자르가 아주 세게 튀어나가면 굳이 무리수를 안 둘 겁니다. 아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자르가 약간 미심쩍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힘쓰지 않고 결대로 쭉 선행을 나가는. 그러니까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체력 소모를 줄이겠다라는 전개를 탈 겁니다. 왜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냐면은 이번에 이마필이 테마 등극이라고 하는 신마하고 조교를 했는데 테마 등극을 내측에 두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는 게 아니라 왼쪽에다가 두고서 딱 그런 조교를 탔어요. 그런 전개를. 그러니까 저는 새벽 조교 때 신봉불패의 움직임은 경주를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강 그런 전개는 나옵니다. 그러면 7번마 보자르가 56이라는 다소 좀 무거운 부담 중량 속에서 선행을 까고 2선에서 신봉불패가 붙여서 그 이미지대로 그대로 타고 오면 저배다.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건 뭐냐? 두 마필 다 부중이 늘었다. 그리고 두 마필 다 직전 경주 어느 정도 한계점을 봤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신봉불패가 4코너까지는 그렇게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는 순간에 채고 나갈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못 채고 보내주고 따라가면 이게 서버리고 지가 알아요. 승환이도. 그러니까 적당한 압박한 이후에 4코너 돌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마필이 동시에 57, 56에다가 쳤는데 과연 두 마필이 땡땡 굳어가느냐.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제 선택은 뭐냐? 6번마 진명신화. 그랬을 때 제 선택은 감량이라는 거고요. 이 진명신화라는 마필이 계속해서 지금 외산마 경주에 출마를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금년 1월 달에 국내 산마 레이스에 한번 출주하고 나서 계속 외산마. 거의 8개월 만에 4군에 출주했는데 어떻게 출주했냐? 감량을 태우고.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봐요. 해서 저는 7번, 11번이 따당을 그리기가 쉽겠지만 중요한 건 10배당이 아니에요. 바닥 배당이에요. 바닥으로 갈 수 있는 배당이에요. 굳이 여기에. 물론 7번마 보자르를 놓고 내측에 대돌풍하고 11번마 진봉불패가 맞배당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배당이에요. 굳이 이 막골에 대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 저는 6번마 진명신화 이거를 이번 경주에 제1타켓으로 놓고 배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제가 그 10경주냐 11경주냐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11경주에 선택한 것은 현장에서의 주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따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경주는 현장에서의 강한 느낌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현종 기수가 기승한 신명 신화를 놓고 현장에서 두들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가는 거고, 놓고 해요. 저는 무조건 진명신화를 놓고 하는데 결국 현장에서 강도를 이빨 끌어올려서 때리느냐 그냥 평이하게 때리느냐의 그 차이지, 진명신화를 놓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 따라서 현장에서 더 힘을 실어서 때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느냐, 일반 경주처럼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11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단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배당판은 뻔하죠. 3번 마 베스트가이하고 외곽의 10번 마 샤크가 따당 보고 이빨 팔려 나올 겁니다. 저는 따당을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 11경주 저는 샤크가 지난번에 탈 만큼 탔다고 보는 거고요. 베스트가이도 직전경주 불안감이 그대로 실제 노출된 케이스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둘 다 잘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둘 다 충분히 잘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11경주를 후반부 승부처 메인으로 제대로 한번 코를 들이박는 경주다 해서 이번 주 11경주를 정석훈 토기엄마의 메인으로 한번 대가리 한번 뒤밀어 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번 10번의 마번조화는 안 보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마필 다 걷어낼 수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혼합 3군 5번마 구름이의 나비가 지난번에 압도적인 대가리였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꺾어라, 꺾는 타이밍이다. 또 57입니다. 물론 상대가 강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 꺾은 말을 두 번 못 꺾냐. 그리고 이마필은 그 이전에 연투가 쫙 나왔어. 6연타. 연타가 나온 말이에요. 보통 연타가 쫙 나온 말이 한 번 꺾이면 저는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간다고 봐요. 물론 그 마필이 한 번 꺾은 말이 그 다음에는 배당이 좋아. 그럼 그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또 인기도 1위야. 그럼 내용이 없죠. 그쵸? 5번마 구름이의 나비 저는 한 번 더 꺾습니다. 지난번에 이거를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샤이닝 대가리 왔던 최범현이의 말을 놓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어요. 왜냐? 꼬마를 쉽게 봤기 때문에. 션샷을 너무 만만히 봤기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5번이 잘리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번 준비해놨어요. 절대 놓치지 않는 마번 준비해놨습니다. 일단은 5번마 구름이의 나비는 한 번 더 굽니다. 연투 치는 말이 한 번 꺾이면 두세 번은 꺾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꺾는다. 구름이의 나비를 한 번 더 꺾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금일의 마지막 경주이면서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진명제왕은 6월달에 이것도 쪽이 굉장히 팔려 추천경주였는데 진명제왕하고 진명제왕 놓고 일진화랑 바람이 분다를 승부를 봤는데 5배당. 그렇다고 해서 진명대왕이 대가리 온 것도 아니었고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불면서 현장에서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무슨 소리냐. 말은 더 좋아졌다. 체중이 빠졌으면 불안하지만 불안한 것은 아무 불안감이 없는 거다. 진명제왕을 또 한 번 들어갔고 굉장히 힘겨운 경기에도 입상을 했고 이번에는 2.5kg가 나와서 56. 지난번에 깜짝 조직이 들어왔던 4번마 나이스 앵국과 함께 아마도
바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7번의 막권 조합은 한마디로 줘도 안 먹습니다. 저는 개나 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개나 주고, 이번 경주는 독한 복귀를 통해서 잡았던 마필, 결국 어느 타이밍에 때릴 것인가를 고민했던 마필이 저한테 타이밍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천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물론 진명제왕에 때릴 겁니다. 놓고 진명제왕을 후차권 유력으로 때릴 겁니다. 근데 진명제왕이 자칫 잘리면 이건 진짜 한따거리 하는 거니까 이번 제 13경주 진명제왕이 진하게 한 방 때려놓고 배당까지 깔고 들어가면 된다. 근데 제가 보는 주막권은 쌍으로 오는 막권을 조심스럽지만 좀 더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13경주를 금요경말 마지막 승부처로 선택을 하면서 준비한 3개 경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강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확실히 장석이 지난주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인간인데, 저도 이 판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저도 이 판에서 제 이름 딱 걸고 제 얼굴 팔아가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놈인데, 제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한따거리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 초에 세게 한따거리하고 조금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한따거리가 됐죠. 결과는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준비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모자람이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저와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번 주